딥러닝 하면 되게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들어만 봐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행렬, 이산수학, 파이썬, 텐서플로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이론들과 또 도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딥러닝이나 파이썬, 텐서플로어 등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신청하셨을 때는 아마 딥러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딥러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한다. 사실은 딥러닝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배울 것이냐, 이 과정을 시간을 쓸 것이냐라고 한다면 딥러닝의 이해와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한 75분, 한 강의의 평균 한 75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과정은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딥러닝의 이제 이론과 플러스 실습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5분을 듣고 나서 꼭 여러분들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습을 꼭 해보시라. 그래서 이 손코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제 파일들을 다 GitHub를 통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손코딩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손코딩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독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 곱하기 한 2배 정도의 시간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꼭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냐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랭귀지로는 텐서플로어, 파이썬 등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어, 파이썬 등을 배워서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가장 핫한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도 돌리고 데이터 분석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웹이나 이제 서버 쪽에서도 개발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문법이 되게 간결하죠. 문법이 되게 간결하고 이제 짧게 그리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모르시더라도 이번에 이제 같이 배우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을 위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대 버전이 나와서 출시가 되어 있고 저희는 1점대 버전과 2점대 버전의 문법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연구되고 이제 개발된 많은 알고리즘들이 1점 버전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개념들과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글 콜앱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을 통해서 제가 만든 코드들을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또 응용해서 만든 코드들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같이 수정하는 과정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하면 사실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수학하면 어렵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의 행렬, 이산수학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나중에 이제 딥러닝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학, 수식을 푼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행렬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딥러닝에 적용이 되는지, 이산수학에서 불린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에서는 미니스트나 부동산 데이터셋을 통해서 기본적인 코드들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실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제 예측과 분류를 딥러닝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용어만 들어봐도 되게 흥분되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 그리고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딥러닝 텐서플로어를 접해본 사람, 행렬과 이산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해보셨어도 좋고 안 해보셨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꼭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기의 목표들, 딥러닝을 통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직업도 찾아보시고 또 지금 현업에 적용도 해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실습을 할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이제 툴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회귀 분석, 그리고 케라스를 활용한 회귀 분석, 그리고 SK런, 사이키런을 활용한 회귀 분석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는 여기 제 GitHub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사이버대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그 학습 시간을 조사했더니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공부한 학생의 시험 점수와 3.5시간 공부를 한 시험 점수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에서 셋을 가지고 아까 회귀모형을 만들게 되죠. 회귀모형을 만들면 그 모델을 가지고 12시간을 공부한 학생의 시험 점수와 3.5시간을 공부한 학생의 시험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별량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세종사이버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다고 한다면 기말고사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텐서플로우 그 회귀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코드 한 번씩 돌려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저희는 이제 지금 텐서플로우 1점대 버전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try 그리고 텐서플로우 버전 1.x 그리고 accept, exception, pass 이렇게 해서 이제 버전 선택하는 명령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점대로 하면은 이제 2점대 버전이 실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1점대 버전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칭 엘리어스를 만들어주고 임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umPy를 불러와서 이제 배열을 실행할 수 있는 numPy를 임포팅해서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제 코드는 이제 김성원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과 그리고 제가 각자 찾아본 인터넷 예제 코드를 통해서 활용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1.1.5.2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이제 했던 그 첫 번째 단별량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셋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데이터셋을 보면 첫 번째 1시간 X 변수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Y 변수는 각 공부의 그 시간에 매핑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1시간 공부한 사람은 11점을 받았고 2시간 공부한 사람은 22점, 3시간은 33점, 9시간은 95점 이렇게 받는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X, Y가 있으면 여기가 X가 학습 시간이 될 것이고 Y가 이제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직선, 제가 이제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직선의 형태의 그 결과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돌릴 것인가?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그 그래프 생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텐서플로우의 구조에서 그래프를 생성한다. 그 의미는 첫 번째로 플레이스 홀더로 어떠한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한 놓아주기가 아니라 넣어주기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좀 있네요. 넣어주기 위한 플레이스 홀더라고 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X 데이터에 그 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 홀더를 생성을 하고 Y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홀더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셋을 생성을 한 것을 실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홀더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이제 다별량 회귀 분석에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플레이스 홀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거죠. 회귀 모델이죠. 그리고 회귀 모델이라고 통계에서 회귀 모델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우리가 가설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불렸던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워보면 어떻게 됐었죠? Y는 W, X 플러스
b라고 했었죠. wx 플러스 b라는 것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가설을 하기 위해서 wx 플러스 b라는 부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w와 b를 변수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은 처음에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하나의 값들로 생성을 한다 라고 해서 tf 베리어블, tf 랜덤 노멀, 그리고 변수는 하나이다 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네임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weight라고 설정을 하고 b는 bias라고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w하고 b가 이제 그 변수로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플레이스 홀더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생성을 하죠. 그래서 하이포테시스는 x 곱하기 w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w 플러스 b를 실행을 하고요. 이 가설 생성된 것 중에서 이제 코스트 펑션, 아까 얘기한 w하고 b를 가장 최소로 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아까 그 기억나시나요? y값과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얻은 값의 차이, 그러니까 하이포테시스와 그리고 y 트레인 값,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얻은 값과 우리가 y값, 이 값을 빼준 거죠. 그래서 가설을 통해서 나온 값 빼기 y값의 스퀘어 제곱을 하고 이것들을 평균을 낸다. 그래서 reduce mean은 못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펑션이고요. 그 스퀘어는 제곱을 해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코스트 펑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코스트 펑션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경사각법을 통해서 비용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쓰는 함수는 TensorFlow, Train, Gradient Descent, Optimizer.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텐서플로우에서 경사각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값을 찾는 함수고요. 러닝 레이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0.01로 일단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값이 너무 작으면 너무 많은 그러한 그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너무 크면 학습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미니마이즈 코스트라는 이제 마지막 함수를 넣게 되면 트레인이 그 경사각법에 의해서 비용 함수가 최적화가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결과값들을 나타내는지 한번 세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먼저 한번 하면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그래프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와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설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플레이스 홀더라는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이 데이터들이 들어갈 공간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그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이제 코스트 비용 함수와 그리고 경사각법을 통한 비용 최적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 1에서는 세션이라는 것들을 실행을 해야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션을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tf 세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는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트 펑션을 보니 비용 함수가 3417.774라는 것으로 나왔고 w 값은 7.0495 그리고 b 값은 0.1422278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저희가 코스트 함수의 밸류를 찍고 그리고 w 가중치의 밸류를 찍고 그리고 바이어스의 밸류를 찍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스트 WB 그리고 트레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드딕트로 데이터는 X 트레인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이 데이터를 2000번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고요. if 스텝 그리고 퍼센트 20이 되면 20번째마다 한 번씩 이 값들을 찍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스런 하이포테시스 프레딕트 x12. 그래서 x가 12일 때, 즉 x가 12일 때라고 하면 12시간 공부했을 때 하이포테시스, 그러면은 성적은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찍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 에러를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산했던 그 H, 하이포테시스의 값과 기존에 갖고 있는 값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의미고요. 이때의 W 값은 7.04939535이고 그리고 바이어스 값은 0.7422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20번째 코스트 펑션을 보게 되면 1.105라고 나타나게 되고 이 값은 이제 아까 W는 10.6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 보셔서 2000번쯤 보시게 되면 비슷한 값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이포테시스에서 저희는 HX는 10.683X 더하기 0.8056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성적 12시간을 공부했을 때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12를 곱해서 그러면 한 120 정도가 나오게 되죠. 120 10.6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127, 8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더하기 0.805 하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해서 이 W 값이 앞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예측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세션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 TensorFlow 그리고 Session as SES라는 형식으로 하는 컨텍스트 매니저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클로즈 메서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메서드는 이러한 형식의 SES, TF 세션이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SES 런을 통해서 TF 글로벌 베리에이션 이니셜라이저 이렇게 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차이는 뭐 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세션 값들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20시간 공부했을 때 시험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